서울 강남 성재병원 VIP 병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성그룹 강대성 회장이 쓰러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병실 창을 두드리는 가운데 72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워커홀릭 회장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강제로 쉬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김민석 교수는 진료 차트를 내려놓으며 간곡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시고 스트레스 수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연 속에서 최소 6개월은 요양하셔야만 합니다. 강대성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 보는 오전 9시의 서울 풍경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강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합니다. 그룹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발 건강부터 챙기세요. 병실의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강대성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4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시절 봉사활동으로 처음 가봤던 지리산에서의 여름, 젊은 시절의 순수했던 꿈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리산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강대성의 뜻밖의 말에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요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리산이요? 하와이나 스위스 같은 곳이 더 좋지 않을까요? 강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45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곳의 맑은 공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네. 거기서 조용히 요양하고 싶어. 이틀 후 강대성은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홀로 지리산행을 결정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준비한 고급 별장도 의료진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단지 운전기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낡은 다방도, 구멍가게도, 그리고 그날의 그 찻집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서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성의 마음속에서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섰습니다. 지리산의 아침 공기는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던 중 그는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등에 커다란 진보다리를 메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부터 산책을 나오셨나 봅니다. 강대성은 사내가 메고 있는 진보다리가 약초 캐는 도구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신만이이신가요? 네, 이 근방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이태산이라고 합니다. 사내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요즘같이 첫눈 내린 후가 약초 캐기에 가장 좋은 때거든요. 강대성은 태산의 말투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태산은 강대성의 안색을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요양차 오신 건가요?
네, 과로로 쓰러져서 이곳에 왔습니다. 강대성이 대답했습니다. 태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한방차가 있는데 피로회복에 특히 좋습니다. 순간 강대성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리산의 겨울 아침 함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쌓인 산길을 오르는 동안 태산은 지리산의 약초와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대성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리산의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산과 함께 산길을 오르던 강대성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45년 전 이맘때 그도 이렇게 지리산을 처음 올랐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아닌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1978년의 한여름, 지리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운명 같은 사랑이 이제야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고아 출신 대학생이었던 그는 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이곳을 처음 찾았습니다. 태산의 목소리에 강대성은 옛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다시 옮기며 그는 그날의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서 있던 20살의 청년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편견과 가난의 무게를 이겨내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그였습니다. 매일 새벽 신문 배달로 등록금을 모으면서도 그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면 늘 들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다방,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습니다. 최지원은 간호학교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까만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첫눈에 강대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량한 아이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뜨거운 여름날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다방의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반딧불이 가득한 산자락에서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은 시골의 아픈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그녀의 가슴 속 깊은 상처였습니다. 강대성은 지원의 꿈이 자신의 것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고 그 꿈을 위해 고된 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깃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짧기만 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갈 무렵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대성의 재능을 알아본 은사가 대기업 회장의 딸과의 맞선을 주선한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장학재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눈앞에 놓인 것입니다. 마지막 밤 강대성은 지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자신이 언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 아래 나눈 첫 키스는 달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이별을 예감하는
서글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강대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맞선을 본 재벌가 딸 서미연은 그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장학재단 설립 꿈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아버지 회장 또한 그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닌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밤마다 지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현실적인 선택 사이에서 강대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미연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자신의 사랑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지리산 마을의 지원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그의 앞날을 막아서는 것은 아닌지 지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지원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강대성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재벌가 딸과의 약혼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홀로 지리산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깊어가는 가을, 지원은 지리산 깊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약초를 캐는 노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집을 구했고 산에서 나는 약초를 다듬는 일을 배웠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약초를 다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사랑의 증거였고 새로운 삶의 이유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밤, 지원은 산파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태산이라 지었습니다. 지리산처럼 크고 단단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서입니다. 어린 태산은 자라면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5살 무렵부터 산나물과 약초를 정확히 구분했고 7살에는 어른들도 찾기 힘든 귀한 약초를 본능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작은 신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지원은 작은 한약재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읍내 한의원에서 약재 공부를 했고 차근차근 자신만의 약초 농사 비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산은 학교가 끝나면 늘 어머니의 약초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약초의 특성을 잘 이해했고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도 술술 외웠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캐러 다녔고 점차 혼자서도 산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산 모자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인을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시선은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원의 약초 지식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 되었고 태산은 마을의 자랑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산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신만이로 이름을 날렸고 멀리서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태산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대성을 떠나보낸 그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록 홀로였지만 지원은 자신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산이라는 선물이 있었기에 그녀의 인생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의 기억들이 강대성의 발걸음과 함께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태산과 함께 걷는 지리산의 겨울 산길에서 45년 전의 여름이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강대성은 매일 아침 태산을 찾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권한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신만이 태산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는 강대성의 머릿속에는 온통 태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미소는 45년 전 이 지리산에서 만났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산의 집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약초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꾸시는 약초밭이 있습니다. 요즘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거의 방에만 계시지만 원래는 이 근방에서 제일 실력 있는 약초 농사꾼이세요. 강대성은 자주 방문하면서도 태산의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늘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약해지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강대성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요즘 들어 감기가 오래 가시질 않네요. 읍내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큰 회사 회장님이 왜 하필 이 산골 청년을 매일같이 찾아오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자연스레 태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산을 오르며 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저를 찾아오시는 건가요? 이제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강대성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젊은 신만이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근감, 그리고 그를 보고 있으면 차오르는 따뜻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방 안의 지원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주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큰 회사 회장님이라는 말에 별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 강민우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어서 돌아오시라 했지만 강대성은 아직은 더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2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아, 어머니 이제 좀 괜찮아졌다. 오늘은 내가 직접 손님께 차라도 대접하마. 그리고 계단을 한 걸음 내려오던 최지원의 목소리가 멈춰버렸습니다. 태산이 챙겨준 약초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강대성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도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태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강대성의 긴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45년 전 여름, 젊은 대학생이었던 그가 봉사활동으로 이 마을에 왔던 일부터 다방에서 일하던 지원을 처음 만난 순간까지, 그리고 가난한 그들의 사랑, 이별, 그 후의 선택까지 모든 진실이 방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반응이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45년간의 비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태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그가 믿었던 모든 이야기가 한순간에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꾹꾹 눌러담았던 45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강대성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산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속에 담긴 45년의 무게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홀로 흐느끼던 어머니, 자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산을 뛰어다니며 약초를 찾던 어머니, 그 모든 순간에 혼자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성공한 회사 회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성공을 위해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차마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녀와 태산의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태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이내 그는 집을 벗어나 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산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쌓이는 눈은 그의 발자국을 지웠고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만이 그가 외톨이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태산은 정신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오르지 않았을 험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그의 옷을 붙잡는 듯했고 바위는 미끄러워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스쳤고 옷깃을 여미며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깊은 산중 절벽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찾고 있던 백두굴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던 이 동굴은 깊은 산속에서 오직 몇몇만이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산은 평소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했겠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바위를 타던 태산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대로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다리를 찢고 말았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움켜잡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당장 내려가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 뻔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추위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늘에서는 더 거센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원은 아들이 나간 후 한동안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성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산이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 말에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들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은 예전처럼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길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는 동안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대성이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발자국은 가장 험한 절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태산을 발견했을 때 지원의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채 웅크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강대성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대성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태산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산아, 정신 차려라. 그는 급히 태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강대성은 태산을 업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원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젊은 시절의 세 사람은 이런 모습이었어야 했습니다.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 마을의 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다행히 태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며칠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태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산의 한약재 농장은 이제 지리산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대성의 도움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추게 되었지만 여전히 태산은 직접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지원은 이제 홀로 울지 않았습니다. 봄날의 약초밭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강대성은 서울의 회사 일을 동생에게 맡기고 지리산으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45년 전 그가 꿈꾸었던 장학재단도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가난한 학생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약초밭 한켠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세 사람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